이번 주 공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필기시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티칭, 코칭, 매칭의 송정원 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칭, 코칭, 매칭 송정원 강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인기가 많은 공기업일수록 필기시험 난이도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후기들을 이제 주로 봤을 때 좀 난이도가 평이했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NCS 기반으로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득점을 받아야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의 주요 영역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이 출제되면서 추가적으로 자원 관리와 그 다음에 또 정보 능력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피셋형의 문제보다는 모듈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라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건 실수를 좀 없게끔 해야겠네요. 네, 실수를 놓치지 않는 법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문제 바로 살펴볼 텐데요.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이제 자원 개발 능력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과 관련된 문항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두 개가 이어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다음은 K공단 직원들의 핵심 성과 지표를 토대로 인사 점수를 산정한 자료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한번 풀다가 이 보기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계산을 2번 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보니까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교육을 이수했으면 20점 가산, 또 그 직급에 따라서 가산된 점수가 있고 또 조직 기여도 점수를 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A, C, B, A, B 등급에 따라서 1.5배, 1배, 0.8배를 이제 곱하셔서 이 조직 기여도 점수가 달라진다는 점,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그때부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뭘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조직 기여도 부서평가에 따라서 조직 기여도 점수만 바꿔야 되는데 전체 점수에 곱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의학해서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다시 서연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서 다시 이제 계산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답은 L 과장과 P 대리에서 전 2명이 나왔거든요. 이미정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부, 고객만족부, 그리고 영업부 이렇게 3명이 A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N 주임은 B, 5 사원은 C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더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하나 헷갈렸던 게 그 M 차장 있잖아요. 네. 이 차장이라는 게 이게 보면 사원에서 주임은 50점, 대리는 80점, 과장 이상은 100점인데 이 차장이 과장보다 높은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헷갈려서 그냥 깍두기로 두긴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직급을 우리는 이제 취준생들은 보통 직급 체계를 잘 모르셔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직급 체계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 조금 어려웠는데 차장은 과장 위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장 제일 이상의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분 다 너무 잘 해결해 주셨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2명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특히 인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중치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 기여도에만 점수를 곱하면 됐어요. 네네. 그런데 문제를 종종 풀다 보면 네. 리더십에는 뭐 다른 가중치를 준다든지 조직 기여도엔 또 다른 가중치 이렇게 해서 각각을 또 계산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항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직 기여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당구장 표시를 정말 잘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L 과장이랑 그다음에 M 차장 그 다음에 P 대리는 1.5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주임은 1배, 그 다음에 5 사원은 0.8배를 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계산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점수와 직급 점수를 부여해서 구하신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1.5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식을 계산을 할 때 86에 1.5배를 곱하는 그 순간 웰컴 투 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1.5는요.
1과 0.5를 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86에다가 86의 절반을 더해주시면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이제 하나씩 이게 뒷문제도 또 연결이 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따로 계산기라던가 이런 거는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고요.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별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항들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시고 여기에 조금 더 투자하셔서 네. 뭐 한 2분에서 2분 30초에 좀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2번이 연결된 문제여서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직원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번에서 그림을 잘 그리셨어야만, 그림이라기보다는 표를 잘 세웠어야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M 차장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건 뭐 직급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알고 있는 분이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조직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의 부분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분 30초가 1, 2번 문제 합쳐서 그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네, 특히 뭐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들은요. 바로 하면 따로 되니까. 보기보다는 연결해서 이제 1번에서 뭐 해결을 하면 이제 2번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2분 30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문제 2개 연결된 문제를 풀어봤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나요? 네, 최근에는요. 이전에는 이제 한 지문에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저도 문제들을 좀 이제 후기를 들어봤을 때는 연결되는 문제들이 좀 다수 출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물적 자원 능력 예시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물적 자원인데요. 우리가 자원 관리하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물적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요. 화물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가 A 기업은 100km, B 기업은 200km이며 운송량은 A 기업은 5톤, B 기업은 1톤이다. 국내 운송 시 수단별 요금 체계가 다음과 같을 때 A 기업과 B 기업의 운송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건은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기본 운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 운임과 부대 비용을 다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가지 화물자동차, 철도, 연안, 해송 이렇게 나옵니다. 다 식을 어쨌든 하나씩 해서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1번부터 5번에 보기가 나와 있고 네. 이 보기가 적절한지를 고르는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A 기업의 화물자동차, 철도, 연안, 해송 그다음에 B 기업의 화물자동차, 철도, 연안, 해송 이런 부분들을 다 구해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하나씩 저도 넣어봐서 풀었는데 3번 A는 모든 수단이 같고 B는 연안 해송이 저렴하다라는 게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류미정 아나운서 어떻게 푸셨어요? 저는 1번 나왔거든요. 1번이요. 네, A, B 모두 화물자동차 운송이 저렴하다로 풀었어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3번인데요. 자, 풀이 과정을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당황하실 풀다가 수 헷갈려요. 있어요. 네,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당구장 표시를 보게 되면이 추가 비용과 이제 부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좀 어이쿠 하실 텐데 A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화물 자동차가 기본 2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운임비가 있죠. 그래서 1,000원에 5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부대 비용도 100원. 이렇게 접근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A 기업은 다 75만 원. B 기업은 이제 화물 자동차는 42만 원, 철도는 39만 원. 그다음에 연안해송은 36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A는 모든 수단이 같고 B는 연안해송이 가장 저렴합니다. 오. 네. 분명히 저렇게 했는데 완전 다르게 계산이 됐네요. 네. 이건 이제 계산 실수. 계산 실수일 부족인 수 있습니다. 걸로. 네, 네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왜냐면 0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많아요. 0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웬만하면 0은 좀 배제하고 빼고. 예,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추가 운임이랑 부대 비용만 곱하면 되니까 기본 운임은 아예 다 빼고 비교를 해버렸네요. 아, 그러면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킬로미터도 당연히 곱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역시나 이게 그냥 단순히 풀면 되는 건데 맞아요.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네요. 그 이게 이제 숫자식이 번거로워지고 또 1, 2, 3, 4, 5를 다 넣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을 조금 수학의 어떤 수리 능력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연산을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자원 관리에 푸셔보자라는 생각으로 들고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예산 자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음은 H기업의 재화 생산량에 따른 총 생산 비용의 변화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화 한 개당 가격은 7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당 이것도 7만 원. 네. 하나씩 이제 7만 원 생산 비용과 가격 7만 원을 비교를 좀 해봤는데 약간 어려웠는데 저는 일단 제가 잡은 답은 기역과 니은이 옳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귿과 리을이 정확히 틀렸나 안 틀렸나를 좀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문제 같은데요. 일단 저는 답은 1번을 찍었습니다만 리을이 좀 헷갈렸어요. 리을이 이게 답이 맞지 않나. 근데 보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찍었는데 유희정 아나운서 어떻게 찍으셨어요? 저도 기역, 니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단 그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요거를 좀 잘 캐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네, 지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크게 없어요. 큰일 났어요. 서연 아나운서님 너무 잘 풀고 계시고. 맞아요. 네. 항상 잘 풀더라고요. 미정 아나운서님은 캐치를 또 잘해주시고. 근데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이제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요. 이윤이 있고요. 손해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과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표를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제가 구해봤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재화 하나당 가격이 7만 원이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은 0원일 거고, 이제 생산량에 곱하기 7을 해서 나타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산 비용, 들어가는 비용을 빼게 되면 이제 이윤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윤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는 당연히 손해일 거고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입에 대해서 비용을 따져보면 하나도 안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윤이 마이너스 5고요. 하나를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일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3개와 4개일 때는 총 4만 원의 이윤이 있고 두 개와 5개를 했을 때는 이윤이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리을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하지 않은 것이 손해가 적다라고 했는데 생산을 안 할 때는 손해가 5만 원이고요. 한 개를 생산했을 때는 이제 손해가 2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한 개라도 생산을 해야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보기가 없어서 다행히 기억, 니은을 했는데 니은이 조금 헷갈렸던 거는 최대 생산량을 찾아야 되는데 이윤만 봤을 때는 4,4라고 해서 3, 4가 똑같잖아요. 그게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윤으로 봤을 때는 3개를 생산하나 4개를 생산하나 똑같은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말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네. 3개랑 4개 중에 큰 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어려운 그것도 약간 포인트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쉽지 이렇게 않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서 발 열심히 굴려서 풀고는 있는데 항상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세요, 진짜? 그러니까요. 평소에 이걸 매일매일 풀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죠. 취업 준비생들은 이거를 해야지만 공기업을 취업을 할 수 있으니 네. 이 부분에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좀 편한 상태에서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맞아요. 풀기도 여유 있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장에서 막 긴장되고 시간도 부족할 그 떨림 속에서 이걸 집중해서 푸는 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줘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왜냐하면 NCS는요. 시간만 많으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선택하고 네. 할 수 있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네.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이 없어야 되잖아요.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떤 것부터 다시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네네.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보통 이렇게 후기 같은 것들을 보면은 50문항이 출제됐을 때 보통 40개, 40개 정도 푼다고 얘기를 해요. 10개 정도는 거의 못 푸는 시간이 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찍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거의 패스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근데 강을 건너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패스를 하다 보니 끝났다. 끝이 네, 번호는 네, 끝이 네.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나마 내가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권에 들려면 몇 개 정도를 맞춰야 될까요? 개수라기보다는 네. 점수는 이제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점수로 따졌을 때는 70점 이상은 받아야 필기 시험 아이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답 감점도 있을까요? 이게 네. 오답 감점이라고 하는 거를 대놓고 말해주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모 기업에서는 이거를 찍었을 때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예 감점이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최대한 찍어서라도 네. 하나라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찍으면 우리 확률이 20%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와 이건 진짜 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쵸. 보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단 소거하고 확률을 높여서 찍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저희가 좋아하는 수리 능력인데요. 응용 수리 예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 맞으시죠? 네. 슬프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눈물 날 뻔.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응용 수리인데요. 응용 수리도 그 기존 알고 있던 거속시나 또는 농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부등식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울에 위치한 A 회사는 거래처인 B, C 회사에 소포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B 회사에는 800g의 소포를, 인천에 위치한 C 회사에는 2.4kg의 소포를 보냈다. 두 회사로 보낸 소포의 총 중량이 16kg 이하이고 택배 요금의 합계가 6만 원이다. 이 T 택배 회사의 요금표가 다음과 같을 때 A 회사는 800g 소포와 2.4kg 소포를 각각 몇 개씩 보내겠는가? 단 소포는 각 회사로 1개 이상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거 하나씩 다 풀어봤습니다. 네, 다 풀어봤는데 일단 이 두 소포의 총 중량이 16kg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kg짜리 소포보다는 800g짜리 소포가 많아야 이게 얼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번부터 저는 차례로 풀어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1번이 풀어본 결과 답이 맞아서 찍었습니다. 류미정 아나운서는요? 아, 그렇게 대입을 했군요. 저도 일단은 동일 지역 2km, B로 보내는 건 동일 지역이고 C로 보내는 건 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4,000원, 6,000원을 고정을 시켜놨는데 저는 큰 거부터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6개인데 6개는 하나니까 이거는 그냥 소거를 하고 2개 아니면 4개지 않을까? 이거 해서 2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요런 요령. 네, 이것도 요령 중에 하나인데 해서 1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정답은 1번 맞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위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램도 나오고 킬로그램도 원도 나오고 나오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당황하실 텐데 이렇게 단위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요. 단위를 통일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0.8 소수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그램으로 바꿔서 접근을 했는데 800개의 소포의 개수를 X개라고 주고요. 그다음에 2.4kg의 소포의 개수를 Y라고 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800개의 X, 2.4kg의 Y를 환산해서 해주시면 1.6kg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B 회사는 이제 동일 지역으로, C 회사는 타 지역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제 식으로 봤을 때 이제 6만 원이다라고 합계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등식과 그 다음 여기 등식을 이제 연립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돼서 3y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해서 부등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이 x가 1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일단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1번과 2번에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개인 걸 알았으니 이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y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니까 금방 빠르네, 끝나네요. 깔끔하고. 저는 하나씩 800 곱하기 12 하나씩 다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맞아요. 동그라미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동그라미가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동그라미는요 개수가 같으면 좀 무시하고 하신 다음에 나중에 붙여주시면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네. 참 이게 그래도 이거 잘 풀었어라고 안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좀- 이런 식들을 내가 바로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요령적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준비를 하실 때에는 좀 정석적인 방식으로 뭐 빠른 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시고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시험에 가서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대입을 해서라도 우리 하나라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맞추는 게 우선이니까요, 우리는. 네. 다시는 이런 문제를 풀지 않도록 이번에 그쵸. 마지막으로 하자. 이런 처음이자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네, 필사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6번째 문제인데요. 역시나 응용수리 예시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비례식과 관련된 문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어느 가정에 1월과 6월에 이제 전기요금 비율이 5대 2입니다. 1월에 전기요금에서 6만 원을 뺄 경우에 그 비율이 3대 2라면 1월에 전기요금이 얼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식 세워서 하면 되나요? 네, 식을 세우셔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비율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5라고 그냥 두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네. 조금 더 상세하게 간다고 했을 때 이제 5에다가 이제 같은 수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없앤 것을 값을 우리가 뭐 K나 A나 뭐 B나 이런 미지수로 둔 상태에서 6만 원을 빼서 비례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푸셔봤나요? 저는 일단은 15만 원이 네네. 나오긴 했는데 식이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긴 풀었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3을 곱해보니까 네. 그 6만 원을 빼도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만 원을 곱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 답은 1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15만 원이 정답인데 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세운 걸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저는 어떻게 세웠냐면 이게 이제 요금 자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금 자체를 해서 그 요금에 대해서 6만 원을 빼요. 그러면 이제 비례식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풀어서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근데 이거 x 대 y는 5대 2, x 마이너스 6 대 y는 3대 2로 풀었는데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만 원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만 원을 우리가 제외하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죠. 왜냐면 그런 다 거겠죠? 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미지수를 하나로 두면은 훨씬 더 또 깔끔하게 풀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풀 수 있죠. 소연아 선생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좀 희미한데, 네, 어떻게 풀었지, 서연아? 네. 그래서 저는 3을 넣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만 원이라고 하니까 3을 넣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떨어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풀고 바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어떻게든 지금 뭐 너무 답으로 잘해주셔서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 네. 항상 엉망이구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논리 없이 푸는 사람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필기시험 문제를 좀 만나봤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송정원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NCS는요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게 흠인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준비를 하실 때에도 선택과 집중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듈형 문제가 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념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